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깨가 조금 아프다 싶으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코 지나친 어깨 통증이 나중에는 큰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정확히 알고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형외과 김효준 전문의와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어깨를 사용하는 횟수가 3,000번에서 4,000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만큼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고 목 디스크가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자체의 문제로 인한 어깨 통증의 원인은 대표적으로는 회전근개 건염이나 파열, 네. 석회성 건염, 오십견 등이 흔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또 질환으로 인한 것까지 아주 굉장히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러면 어깨 질환들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깨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어깨를 움직일 때나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악화되거나 유발될 때 어깨 자체의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옷을 벗기가 힘들다던가 등을 긁기 힘들거나 운전석에서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 할 때 통증이 심하게 온다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깨 힘이 떨어지거나 특정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팔을 들고 작업하실 때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거나 머리를 빗는 동작, 운전할 때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어깨 문제를 의심하고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예, 일종의 자가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항목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언급하신 다양한 어깨 질환들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회전근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먼저 우선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고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4개의 작은 근육들이 저희 어깨의 많은 동작들을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절을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영상과 같이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회전근개 힘줄에 자극이 축적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니까 힘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회전근개가 주로 파열이 되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은 어깨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점차 힘줄이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분 파열이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지만 직업적인 원인 또는 생활 습관 등에서 어깨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원인이 어깨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도 50대, 60대 분들의 회전근개 파열을 크고 작게 겪고 치료받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병의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근육통이나 오십견으로 착각을 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때로는 관리가 적절치 않아서 병을 조금씩 키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섣불리 괜찮아지겠지, 심해지면 좀 병원 가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가 진단을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착각하기 쉽다고 말씀하신 두 질환,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병의 경과나 치료, 예후 등에 있어서 다르고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대개는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적으로 병의 경과가 진행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보존적인 치료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그리고 치료 후에 장기간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오십견의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질환을 증상만으로 감별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깨의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긴다는 점과 팔을 올렸다가 내릴 때 특히 더 통증이 있다던가 네네.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 더 해당되겠습니다. 반면 오십견의 경우는 흔히 환자들이 표현하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깨 움직임의 모든 방향에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특징적이고 특히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가장 힘들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로 수동 운동 가능 여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수동 운동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을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각도를 말하는 것인데 오십견은 한 손은 다른 한 손을 받치고 올리는 동작을 할 때도 팔이 올라가지 않는 데 반해 회전근개 파열은 다른 한 손으로 받치면 팔을 쉽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올릴 수 있으면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아프다 하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군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었다고 하여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술적인 치료 외에도 비수술적인 치료, 재활운동 치료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도 증상과 기능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열된 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아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열과 동반되어 있는 통증과 기능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개는 병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는 대개는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이 있겠고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는 힘줄 이식수술, 인공관절수술 등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술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관절경, 내시경 수술 쪽 봉합 치료를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방법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상처만으로 끊어져 있는 힘줄을 실들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수술 소요 시간은 1시간 내외 정도, 마취와 회복 시간까지 합치면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전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초음파와 CT, MRI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된 환자의 내시경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관절경 수술을 시행해 보시는 것처럼 끊어져 있는 힘줄을 봉합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수술 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는요, 또 무엇보다 관리와 재활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파열의 정도나 양상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나 수술 후 재활 과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수술 후 6주에서 8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최소한의 어깨 움직임을 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봉합한 힘줄이 재파열이 되는 시기가 초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봉합 부위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등을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마다 회복 정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운동 단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는 수술 후에서 6개월
많게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돼야 이제 또 회복을 네. 하실 수 있군요.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과 주변의 어깨 구조물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서 파열이 있어도 증상이 없거나 또는 병이 더 진행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잘 쓰시는 분들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회전근개 파열은 대개는 진행하는 경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0% 이상은 악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초기에는 병변의 크기가 작았다 하더라도 병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양말에 구멍이 난 것으로 비유를 잘 하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게 되면 양말은 신으면 신을수록 그 구멍이 커지는 것과 네네.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 닿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구멍일 때 제대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오십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네, 오십견은 사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질환에 붙은 별명 같은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어깨에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관절낭, 관절막이 있는데요. 오십견이라 함은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얼어붙었다고 해서 동결 어깨, 동결견이라고도 부르고요.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 모두 같은 질환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예, 명칭이 많네요.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 동결어깨, 동결견. 예, 요게 같은 오십견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아까도 회전근개 파열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증상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십견은 대표적으로 제가 3개의 동작을 통증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측 팔이 옆으로 그리고 뒤로 앞으로 젖히는 동작이 되지 않고 해당 동작을 취하려고 하면 마치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발생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야간 통증이 되겠습니다. 밤에 많이 아프군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낮에는 활동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는데 밤에 잘 때가 되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다가 잠에서도 깨서 힘들다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오십견으로 고생했다라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아팠는데 몇 달 그냥 참았더니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증세가 변하기도 하나요? 네, 오십견은 병의 경과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단계인 동결 단계에서는 어깨의 움직임이 조금씩 제한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냉동 단계에서는 이 움직임의 제한과 통증이 최고조로 악화가 되게 됩니다. 네. 해당 기간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병의 경과 자체가 냉동 시기의 피크점을 지나게 되면 점차 관절 운동 범위도 통증도 호전이 되면서 정상 기능으로 회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십견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대부분 오십견의 질환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대개는 호전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병의 경과상 병이 호전되기까지의 그 기간의 길이의 문제이지 대개는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행입니다. 네. 다만 어깨 관리법이나 적절한 재활 운동 치료, 보존적인 약물,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켜 아프기 이전의 기능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십견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겠습니다. 네, 오십견 때문에 혹시나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오십견으로 수술적 치료는 극히 드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오신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세 여성분인데요. 몇 년 전에 50견으로 진단을 받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해서 호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50견도 재발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50견을 보통 이제 갱년기처럼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재발할 수 있나요, 50견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50견은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고 정식 병에 대한 명칭은 유차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네. 50대의 갱년기가 흔히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갱년기에 한 번쯤은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50견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서 염증을 야기할 만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병은 재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령 일을 무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잠을 잘못 주무셨거나 어깨를 다쳤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 예. 이렇게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50견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부여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석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석회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깨에 이렇게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들 있나요? 가끔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고 석회가 있다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그런 경우 석회성 건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은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서 정상적인 어깨 힘줄에 하얀 석회 같은 것이 끼어드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석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석회가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거나 주변 조직들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이 있다면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약물을 복용해도 변화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간단히 석회를 제거하는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실제 수술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석회성 건염으로 6개월 이상 고생하시고 석회의 크기는 3cm 이상의 크기가 컸던 분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 반응이 적어서 내시경적 제거술을 받으신 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치약과 같은 석회를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석회로 인한 염증을 줄임으로써 증상을 가라앉히고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어깨 통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여성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깨를 움직이지 않아도 쑤시고 아픈 증상이 생겼습니다. 혹시 무릎처럼 어깨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건지요? 라고 물어오셨는데요. 교수님,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만큼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개는 직업적인 요소나 이전에 어깨를 다쳤던 적이 있는 경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도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어깨 관절염을 야기하는 흔한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해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깨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어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어깨 관절염의 경우에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대개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도 증상 조절이 되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경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치료들로 효과가 없고 통증과 기능 장애로 인한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관절들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어깨 관절염과 석회성 건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 쌀쌀한 날씨에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가 더 붓는 느낌이 좀 저도 사실은 들거든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하면 좋은 운동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깨는 관절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관절이기 때문에 그 가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어깨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평소의 자세와 날개뼈 그리고 등 주변의 근육들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등이 굽어지는 자세들에 그렇죠. 익숙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자세들은 허리와 등에도 좋지 않겠지만 어깨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서 고무줄 운동 등을 활용한 등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대한 관리도 함께 병행해 주신다면 건강한 어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이제 화면에 운동 요법들이 좀 나갔는데 다행히도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어깨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면서 병에 대한 설명과 치료 결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키포인트만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엄연히 다른 병이고 치료 과정이 다르고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의심되는 증상을 소개해드린 것이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한 번쯤 전문가와 상의하여서 병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대부분 어깨의 질환들은 전문가의 지시 관리하에 진행되는 보존적인 재활 운동 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로 주변에 수술을 많이 받으시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네네. 최근에는 수술 후에 통증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수술 받은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고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자주 얼굴을 보시면서 네. 재활 운동 치료 등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형외과 김효준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소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세요.